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빨리 명절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 흐름입니다. 지수 자체만 놓고 보면 모멘텀도 시장의 이슈가 될 내용들도 부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건 지수가 어떻든 간에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그 안에 기회는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도 그와 관련한 키워드를 꼽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쭉 해서 반도체나 전기차 쪽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 요즘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라고 외치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그와 관련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점검을 해볼 겁니다.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고요. 자, 하루 종일 주식시장 들여다보기 싫다. 그냥 잠깐 보고 시장 이슈 알래 하시는 분들 다 모이십시오. 박앵커의 퇴근 전 시작합니다. 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도 있고 또 명절 연휴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탄력이 영 부진합니다. 갈수록 관망세가 조금 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인데요. 장 초반에는 3,129포인트를 기록하는 듯 했는데 이내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 지금은 강보합권 수준. 2월 달 내내 3,100선을 놓고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 0.05% 강보합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들여다볼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오늘도 다르네요. 외국인은 1,700억 정도 매도로 대응합니다. 기관 측에서는 2,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3일 연속해서 사고 있다는 점 눈에 들어오고요. IT나 자동차 쪽의 매수가 포착이 됩니다. 기관 측에서 오늘 사는 종목 운수장비 쪽 기아차가 눈에 띄고 있어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데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그냥 포착이 됐습니다. 개인 측에서는 이번 주 들어 계속 좀 힘을 잃어나가는 모습, 500억 정도 매도 대응, 아무래도 명절 앞둔 흐름으로 감안을 하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금액 기준으로 봤더니요. 삼성전자, 삼성 SDI 혹은 LG전자, LG디스플레이 혹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앞에 LG, 삼성, SK 붙은 종목들 좀 많이 사더라고요. 그런 흐름이 반영되는 듯 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서 이 대형주들의 탄력이 둔화되며 지수가 조금 탄력을 잃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SK하이닉스 지금 0.8% 소폭 상승 나타나고요. 네이버는 0.4% 상승. 확연하게 2시 반 구간 지나가면서 대형주들의 탄력이 떨어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골라본 건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흐름이 괜찮았죠. SK이노베이션, S-오일 그리고 GS 모두 상승인데 물론 장중 상승폭을 조금 계속 좁혀나가고 있다는 건 눈에 띄는 흐름이네요. S-오일 같은 경우는 2월 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 빨간불 켜며 올라서고 있습니다. 8만 5일이 됐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며 S-오일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나 혹은 유가 이슈가 함께 엮여있는 종목인데 유가 관련해서만 투자를 할 거라면 S-오일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고하셔서 흐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자, 그럼 원유가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봐야겠죠. 브렌트유가 1년 만에 $60를 돌파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보급되면 이제 경제가 나아질 거야. 경제가 나아지면 여기서 공장 돌리고 여기서 차 끌고 다니고 결국 원유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공급의 힘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우디 측에서는 감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죠. 공급은 제한되고 수요는 올라가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원유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유가 그럼 유가가 올라간다면 우리 정유사들은 어떤 이득이 있는데? 라고 궁금증을 달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일단 원유가 $1 정도 상승을 할 경우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은 150억에서 250억 원 정도 재고평가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유가 상승 국면에서 정유주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보시죠.
960선을 놓고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 2월입니다. 코스피 3,100선 놓고 등락 보이는 것과 유사하게 흘러가죠.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 개수가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만큼 좀 재미가 없어요. 그 안에서 날카로운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도 일부 테마성 종목 빼고는 없는 상황,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0.2% 약보합 진행되며 958포인트 흘러가고 있네요. 개별 특징주 코스닥 내에서 꼽아본다면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프리카 TV요. 어제도 급등, 오늘도 10% 급등 진행됩니다. 84,000원권까지 찍기도 했는데요. 걱정됐었던 광고 매출이 증가하고 언택트 바람 속에서 아프리카 TV 앞으로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증권가 일부에서는 9만 원대 초반 목표 주가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82,000원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특징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 시장의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 살짝만 짚고 가죠. 오늘 관련해서 급등하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위지트 상가, 우리기술투자 13%, 비덴트도 7% 올라가는데 이들을 둘러싼 이슈는 이미 다들 접하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한마디가 또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가로 이끄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열어볼까요? 테슬라가 1조 7천억 원 정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내면 전기차를 사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말은 즉슨 가상화폐를 최초로 제조업 기업 내에서는 최초로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페이팔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인정하는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처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거고 관련 종목들이 올라서는 거죠. 하지만 이 종목들의 시세가 어느 정도 연속성을 띨지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봤고요. 오늘 이슈 한번 들어가 보죠. 이제 내 차례라며 올라가는 쪽의 종목들 디스플레이를 한번 꼽아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차근차근 하려고요. 디스플레이의 변천사부터 가보죠. 이 CRT 모니터 아시는 분들은 적어도 30대 중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 과거에 썼던 조상격인 디스플레이죠. 두껍고 전자파도 많이 나왔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천에 변천을 거듭해서 LCD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LCD는 평면 디스플레이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고 지금까지도 널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LCD도 단점이 있었죠.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열어봅니다. LCD는 백라이트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백라이트에서 빛을 쏴서 필터에 필터를 거쳐서 화소로 구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라이트가 꼭 있어야 되니 두께면이라던가 활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력 소모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백라이트가 없는 쪽으로 다시 디스플레이는 변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OLED가 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OLED가 압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백라이트가 없고 활용도가 높고 선명하고 전력 효율도 좋다라는 평가. 다만 조금 가격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OLED가 탑재되는 것은 프리미엄 전략으로 많이들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 OLED 탑재되는 것들의 수요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스마트폰이 될 것 같고요. 이 OLED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침투율이 상당히 좋아요. 2019년도 28%에서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3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고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라던가 다양한 사용처로 넘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OLED는요. 플렉스블이나 롤러블 디스플레이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주역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OLED 수요가 늘 수밖에 없겠네라고 자연히 생각하겠죠. 이번 아이폰 신제품에서도 이 OLED가 탑재돼 있었고 그게 잘 팔리면서 시장에서 관련주가 들썩였고 OLED 노트북 패널 판매도 늘어나게 된다면 애플에서 이 맥북이나 아이패드 시리즈를 OLED로 바꾸겠고 결국 OLED는 인기를 끌 거야라는 해석이 나오며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주 하면 LG 디스플레이 꼽아봐야겠죠.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기대를 싣고 있는 목소리 열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나라라 OLED라는 증권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4분기 OLED 부분에서 영업 흑자하는 게 서프라이즈였다. 그리고 LCD 패널가 올라가고 OLED 수요 증가하는 양쪽의 캐파를 모두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 50% 업시켜서 33,000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요. OLED 하면 장비주, 소재주 나뉘잖아요. 반도체처럼 관련해서 종목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장비에서는 뭐 SFA, AP 시스템, 원익 IPS, 야스,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등 다 적지도 못했고요.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증권가 곳곳에서 이들 종목 하나씩 잡아서 긍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이 나왔습니다. 소재주인데 키움증권에서 괜찮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좀 강하게 소개합니다. 더할 나위 없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아이폰 그리고 삼성의 새로운 폰 모두 프리미엄 전략폰에서 이 OLED 탑재로 인해 판매도 좋았고 그로 인해 덕산 네오룩스 소재 증가할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2021년도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라며 키움에서는 목표 주가 48,000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네요.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로 놓고 보겠습니다. 자, OLED 종목들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나라고 고민스럽죠.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도 한 분께 연락을 보내봤습니다. OLED 종목 고르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했더니 비아트론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주식디자인연구소의 곽영훈 부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양 추가 수주 가능하고 업황 개선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된다. 목표 주가까지 한 번에 주셨어요. 15,500원 잡아주셨는데 비아트론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면서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 이렇게 막 휘거나 투명한 디스플레이 같은 얘기 나눌 때 항상 영화 속 얘기 같았었는데 어느덧 현실이 됐습니다. OLED 관련주 투자해서 영화 같은 수익이 가능할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늘도 시장 이슈 들여다보는 박앵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